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IPO 종목들 한번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내일 소룩스 청약이 마감이 되고, 그리고 위드텍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월 IPO 시장은 다 마감이 되죠.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역대급으로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지만 특히 10월 달은 정말 맞춘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틀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랑 조금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일반 세력들이라든지 약간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들 같은 데서 일반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IPO 쪽에도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고 그리고 재료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하락할 듯한 종목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11월도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한 시장이 유지될 거라고 뭐 10월 달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맞추기 힘든 시장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달에 보면은 이게 총 16종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종목인데, 이게 7월 달보다는 적고, 9월 달, 올해 들어서 7월 달, 9월 달이 청약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7월 달보다는 적고 9월 달보다는 조금 많은 그런 수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우와 죽었구나 이 생각을 1차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1주차 때 어떤 종목들을 하고 2주차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오히려 첫째 주는 조금 한산하고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요 하나 기술까지 해서 한 주에 8개를 해야 되는 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와 이러면은 겹치는 게 되게 많겠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이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맛보기를 해주는 영상을 만들어 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총 16종목들이 대충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청약 종목들이 서로 팀킬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시면은 교촌이 11월 첫 번째 IPO 종목인데 11월 3, 4일 3일하고 4일 날 이제 청약이 되고 환급일이 6일입니다. 그래서 교촌이 들어가더라도 모비릭스를 청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모비릭스도 11월 10일 날 환급이 되기 때문에 고바이오랩과 네페스아크를 청약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마음 편하게 청약을 하셔도 되는데, 자, 지금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아크랑 청약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종목 보시면은 퀀타 매트릭스가 10일, 11일, 그리고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가 10일, 11일인데 요 두 종목이 환급일이 12일, 1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네페스아크를 청약을 하시면은 퀀타 매트릭스랑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를 청약하시는데 무리가 없고요. 고바이오랩을 청약을 하시게 되면은 요 두 종목을 네페스뿐만이 아니라 요 두 종목도 같이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두 종목 중에 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은 고바이오랩을 청약을 하시면 안 되고 네페스를 하고 뭐 요 둘 중에 한 종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11일, 12일 청약이기 때문에 요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청약하시면 알체라를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10일, 13일 날 청약을 하는 TNL을 청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요때 환급금이 나온 돈으로 그날 바로 청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급하게 하면은 환급 받고 청약하고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시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NL이 12일, 13일 날 청약을 하고 16일 날 환급이죠. 알체라도 11일, 12일 청약을 하고 16일 날 환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두 종목도 서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한 종목은 청약할 수가 없고요. 명신산업도 똑같습니다. 12일, 13일 청약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TNL하고 똑같죠. 그래서 알체라, TNL, 그리고 명신산업 요 세 종목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밑에 하나기술 있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 셋 중에 명신산업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명신산업을 청약을 하시면 또 하나기술은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알체라나 TNL을 청약하시게 되면은 그 하나기술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날짜가 똑같더라도 환급일 문제로 또 청약이 가능한 종목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좀 그런 패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기술은 청약하시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 청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이 18일이기 때문에 또 요날 바로 청약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청약 날짜랑 환급일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나름 어떻게 청약을 할지 약간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자, 요 위에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NFC, 포인트 모바일, 클리노믹스, 앱코, MBT 요 5종목은 요 위에 4종목은 날짜도 겹치고 환급일도 겹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넷 중에는 한 종목을 청약하시게 되면 다른 종목은 청약할 수가 없고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자금이 한정적이신 분들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MBT도 24일, 25일인데 그 앞에 요 4종목의 환급일이 26일이죠. 그렇다 보니까 요 4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청약을 하시게 되면 MBT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1월 마지막 5종목은 하나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6종목들 말고도 중간중간에 새로운 종목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새로운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분명히 또 철회하는 종목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그때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퍼센트는 그냥 반올림을 해서 대충 적은 거거든요. 자, 교촌 F&B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교촌 치킨 다 아시죠?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종이고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공모가 밴드를 제가 일부러 적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시총은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금액으로 확정이 됐을 때 이 종목의 공모가 기준 시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총 3,073억이 시총이 됩니다.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거의 3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PER로 치자면은 거의 한 10 정도가 되죠. 그래서 나름 2019년도 정도 실적만 나오면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교촌 같은 경우에 유튜브 영상도 최근에 좀 올라온 걸 봤거든요. 무슨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까봐 할인 이벤트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조금 적다라고 합니다. 곱하기 2 단순하게 하더라도 106억 정도가 되죠.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은 만약에 공모가 시총이 돼버리면은 PER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약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최대 주주 구성이 최대 주주가 약 7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로 묶이는 총 물량이 81%입니다. 상장일 날 다 유통이 되더라도 한 19% 정도만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청약을 해서 상장일 날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11월 달 IPO 종목은 모비릭스입니다. 11월 5일, 6일 날 청약하고 환급일은 10일입니다.
어,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퍼블리싱을 해주는 업체고요. 한국투자증권이랑 KB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공모가 됐을 때 시총은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매출 보시면은 2019년도에 61억, 그리고 2020년도 1분기 때는 25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언택트에다가 게임 관련주들이 PR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게 조금 반영이 돼서 잡힌 게 아닌가 싶고, 단순하게 곱하기 2가 된다고 쳐도 50억이죠. 그러면은 PR 10에 얘도 한 31 정도 되겠네요. 31 정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모가 이상이 되면은 시총이 올라가니까 조금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모비릭스가 어떤 게임들을 만들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일날 보호예수로 묶여서 유통되지 않는 물량은 64%입니다. 그래서 약 36% 정도가 이제 유통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냥 평범하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바이오랩인데,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 건강기능식품에서 쉽게 말해서 바이오 제품이고요. 약 400억 원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는 반기죠. 곱하기 2가 안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거의 940억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랑 대신증권이고요. 만약에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청약이 되면 시총이 약 3,600억이 되는데 1년에 이렇게 까먹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요. 당연히 특례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급하는 제품들 같은 거 하고 어떤 판매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보고 조금 투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피플바이오처럼 재료가 좋아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상장일날 그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71%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조금 투자하기 겁나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그 네페스아크입니다. 고바이오랩이랑 같은 날 청약을 하고 환급일은 하루 빠른 1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페스아크를 청약하고 요 뒤에 것까지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주주 구성도 보시면은 거의 최대 주주가 모든 물량을 가지고 있고, 그날 바로 그 보호 예수가 다 묶이는데 이 물량들이 크게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미래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지 서비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비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 시총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은 2,200억 정도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 47억, 2020년도에는 1분기, 전반기 때 9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매출적인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퀀타 매트릭스는 원래 10월 달에 청약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때 청약 철회하고 11월로 날짜를 옮겼고요. 10일, 11일 날 청약하고 13일 날 환급이 됩니다. 미래셋 대우에서 주관을 하고요. 신속 항균제 검제가 뭐죠? 제가 적어놓고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그 관련된 검사 장비 및 키트, 분자 면역 진단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고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으로 청약을 공모를 하게 되면은 3,700억 정도의 시총을 가집니다. 2019년도에 한 6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도에는 적자 폭이 크게 감소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역시나 적자인데 올라온다라는 거는 특례 상장이라는 얘기고, 대주주의 지분율은 33%고요.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은 60% 정도가 됩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은 재료가 좋아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간단하게 봤을 때도 조금
안 좋다라는 평가가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인데 보험 대리 및 중개업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NH 투자증권이랑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 2,780억 정도 시총을 기록할 예정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총 154억, 2020년도에는 거의 한 100억 정도 전반기 때만 기록했네요. 얘도 단순하게 곱하기 2 된다고 치고, 그래 치면 한 PER 13 정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 정도면 나름 준수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랑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많다라는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퀀타 매트릭스랑 동일하게 10일, 11일 청약, 13일 날 환급이 됩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알체랍니다.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요.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자, 11일, 12일 날 청약을 하고 16일 날 환불이 되는데, 신영증권이랑 NH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이건 얼굴 인식 AI랑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좀 뭔가 이상한 상황 같은 것들을 AI가 감지하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혹은 장비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체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쪽으로 관계된 약간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살짝 엮여가지고 특례 상장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 시총이 1,400억, 그리고 작년 또 113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전반기에도 19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40%에 보호예수 물량이 약 63%인데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한 37% 정도 되죠. 그러면은 엄청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종목이 TNL입니다. 11월 12일, 13일 날 IPO를 진행하고 16일 날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은 대주주가 57%고 그 물량 플러스 알파 소량 해가지고 약 59% 정도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잡히게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창상치료제, 정형외과, 고형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약품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고, 시총은 1,544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2019년도에 73억, 2020년도에 39억, 올해도 한 78억 정도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PER은 약 20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 조금 바이오스럽기는 한데, 바이오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PER 또 조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는 그런 평가를 포함했는 것 치고는 낮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업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그 다음은 명신산업입니다. 이 종목도 10일, 13일 날 청약, 환급일은 17일이고요. 대주주 지분율이 58%, 최대 주주 지분율이,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69%입니다. 당일날 31% 정도 유통이 되고요.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338억, 그리고 올해 119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이 2,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명신산업이 요번에 IPO 종목 중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제가 꼭 청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셋대우, 현대차증권, KB증권, 하나금융 투자에서 주관을 하고요. 자동차 차체 부품 같은 것들을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그냥 당연히 다른 차체 부품이겠지만 보면은 센트럴 모텍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들은 과연 단기 순이익이 저렇게는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은 얼마 정도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건 얘기해드린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네페스 아크는 최대 주주가 우리 지금 상장돼 있는 종목인 네페스입니다. 네페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69.5%고요. 이야기를 드린다는 걸 까먹어서 한번 찍고 들어갔고, 자, 그리고 10번째 종목입니다. 아따 할까 아직도 많네요. 자, 10번째 종목은 하나기술이고요. 13일에서 16일, 아마 13일이 금요일이겠죠. 금, 토, 일, 월,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2일간 IPO가 진행이 되고 11월 18일 날 돈이 이제 환급이 됩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36%밖에 안 되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은 그래도 보호의 수가 62% 잡히기 때문에 약 38% 정도가 유통될 것 같고 뭐 그렇게 긍정적인 수치는 아니네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요. 2차전지 관련 제조 장비를 한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장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시총이 1132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2차전지 제조 장비가 어떤 장비고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앞으로 큰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분석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나중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업종들 중에 시총이 1100억 정도면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 아닌가 뜻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확한 건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자, 11번째 종목은 제일전기공업이고요. 11월 17일에서 18일 청약을 하고 20일 날 환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들은 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요 앞 페이지 있는 종목들만 어떻게 그 청약을 할지 전략을 잘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전기공업은 뭐 PCD야 뭐 아세이 배선기구 뭐 분전반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거고요. 하나금융투자랑 한화투자증권 요렇게 두 군데서 주관을 합니다. 단기순이익이 2019년도에 141억, 2020년도 전반기 때만 약 101억인데 한 200억 정도 올해 한다고 쳤을 때 시총이 1890억이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나중에 뭐 재무제표나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분석해보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상장일날 하락을 하면은 그냥 저가에 매수해놓고 그냥 푸근하게 기다려도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60%고요. 상장일날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74%입니다. 유통되는 물량이 다 유통되더라도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일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12번째 종목 NFC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맞습니까? 아닌가? 아무튼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마지막 주인데 11월 23일, 24일 날 청약하고요. 26일 환급이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요. 화장품 원료 관련된 뭐 이렇게 뭐 일종의 화학 쪽에 가까운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화장품 쪽 사업이 조금 좋아지면 같이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으로 시총이 1230억이고요. 2019년도에 66억, 2020년도에 24억인데 이렇게 보면 한 PER이 한 2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상승이 나오면은 조금 투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보고요. 하지만 보호 예수로 묶여가지고 상장일 날 최대 38%까지 물량이 유통 가능하다는 거는 조금 뭐 나쁘다기보다는 애매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5번째, 아니죠. 8, 9, 10, 11, 12, 13번째 종목은 포인트 모바일입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역시 23일, 24일 날 청약을 하고요. 26일 날 환급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주관을 하고 컴퓨터 및 주변 장치를 제조한다는데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 되면은 약 925억 정도의 시총이 됩니다. 2019년도 기준 매출로 보면 한 85억이고
그리고 2020년도도 한 62억 정도 하면 PR은 12에서 한 15 정도가 되는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34%의 보호예수가 64% 정도밖에 묶이지 않습니다. NFC랑 조금 비슷한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다른 종목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더 좋은 종목이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4번째는 클리노믹스고 23일, 24일 청약, 26일 환급일이고요.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들을 제조업을 하고요. 지금 1836억 정도의 시총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가 최상단 기준. 영업은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에 적자 기록했던 종목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양호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최대 주주 및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장일날 시초가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도 약간 특례 상장이라는 점, 그리고 의료 관련됐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한 다음에 재료가 좋다면은 시초가는 낮게 잡고 또 위로 말아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5번째는 앱코고요. 23일, 24일 청약, 26일 환불이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합니다. 게이밍 기어 및 그 소형 가전 음향기기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고 아무래도 컴퓨터 주변 기기 중에 뭐 마우스나 아니면은 뭐 스피커 이런 쪽에 조금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보는 중이고요. 지금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준 시총이 2356억인데 매출이 2020년도에 이게 약간 코로나 영향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비 덕후들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데 돈을 잘 써요. 그래서 조금 매출이 증가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계속 언택트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유지한다면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 약간 그게 극대화가 됐었다라는 점 한 가지가 좀 찝찝한 거고요. 다만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가 이제 이런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나중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 주주 구성은 37%에 보호예수는 57%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부정적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BT고요. 24일, 25일 청약, 27일 날 환불이 되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주관을 합니다. 광고업, 캐시 슬라이드,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업종 관련된 영상을 했던데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광고 쪽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총이 공모가 밴드 최상단일 때 1,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 매출 7억, 당기순이익 매출이 아니고요. 당기순이익 7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 당기순이익이 7억입니다. 일단 단순한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상장했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상장했지? 자, 그리고 최대 주주는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보호예수 물량은 61%, 상장일날 최대 39%에 해당되는 물량이 유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뭔가 이렇게 확확 땡기는 종목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날 유통되는 물량이 작은 애들, 이런 애들 다 나름 준수한 것 같아요.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고 특히 요 위에 네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제일전기공업도 괜찮고 명신산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요 5종목이 전부 다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정신없이 청약을 해야 되고 20일 넘어가면은 이거 가장 손해 안 날 것 같은 애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조금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날짜하고 환불일 잘 체크하셔가지고 뭐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많으니까 청약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11월 달에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바쁠 게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또 제 기준으로는 컨텐츠가 많다란 얘기니까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